이 프리미엄이 빠져나와서 집값이 12억으로 귀결되고 빠진 8억만큼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전 들어올 거라고 봐요. 김밥이 분명히 작년에는 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8,000원이야? 은행에서 받는 2, 3% 또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으로는 이거 극복이 안 되겠는데? 그래서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가 지금 완전히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 비트코인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금은 17%가 비싸도 막 사는데, 근데 비트코인은 1억 분의 1 단위로 잘게 쪼개가지고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고 돈으로서 봤을 때 굉장히 기능적으로 뛰어나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매시파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9년째 코인 투자하고 있는 코인 투자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백훈종입니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죠. 비트코인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려고 나온 거니까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2008년 뉴욕발 금융위기의 원인이 바로 이제 금융 시스템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왜 우리는 항상 주기적으로 금융위기를 겪어야 하는가? 이게 그냥 의뢰에 있을 만한 일이니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에는 뉴욕발 금융위기가 있었고, 동으로 인해서 유로존 위기가 2010년에 왔고, 코로나 팬데믹을 사실 금융 시스템의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외환이 터지자 결국 또 전 세계 금융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거는 돈풀기였단 말이에요. 결국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또 레이 달리오의 그 신간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더 빅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 책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대규모 부채 사이클이라는 게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거죠. 한 장기간으로 치면 한 200년, 조금 짧게 보면 100년. 국가의 흥망성쇠의 일환으로서 지금 우리가 짧게 보면 100년, 그래서 1940년에 시작된 이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게 있어요.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달러를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 됐고, 달러화를 안전자산으로 계속해서 버는 나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안전자산으로 보관하고 벌고. 이런 금융 시스템, 현대 브레튼 우즈 체제 금융 시스템이 지난 100년 정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조금 더 길게 보면은 화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된 거는 한 200년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금태환이라는 게 원래 가능했던 부분에서 화폐에서 점점 담보가 없고 어떤 기초 자산이 없는 그런 그냥 신용화폐로 쭉 변화되었어요. 근데 신용화폐라는 건 뭔가요? 결국 화폐를 발행하는 그 발행 주체를 믿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발행 주체인 어떤 발행자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은 이제 사용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고립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2008년에 목도한 금융위기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중앙은행이 있고 그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여러 은행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은행들이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모기지 담보 증권이라는 거를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채권이거든요. 부동산을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금융기관이. 근데 이 대출을 서브프라임, 그래서 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준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집값이 올라가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안 갚을 일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틀렸죠.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의 이 금융권의 생각이 틀렸는데, 그래서 이제 대규모 부실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은행이 이제 뱅크런이 나고 파산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은행들이 파산을 안 했어요. 몇몇 은행들이 파산을 했지만, 흡수합병되고 파산했지만 대부분의 은행은 구제를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연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연준이 신규 화폐를 공급해서 이 은행들이 망하는 거를 막아줬어요. 그만큼 이제 화폐 가치는 구매력은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항에 진짜 순도 100%의 좋은 물을 담았다고 합시다. 근데 거기에다가 수돗물을 들이부어요. 그러면은 전반적인 물의 수질이 나빠지잖아요. 수돗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비유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100이라는 돈이 풀려 있는데 1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고 합시다. 근데 돈의 전체 풀의 양이 100이 아니라 110이 되고 120이 되면 내가 가진 지분의 가치는 10%에서 9%, 8%, 7%로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언제나 이 은행들이 잘못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어떤 의사결정 실패로 인해서 기업들이 뭔가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진화하고 무마하기 위한 방법으로 항상 돈풀기를 쓴다, 이 중앙은행이.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신용화폐라는 체제 때문에 그래요. 무분별하게 돈을 풀 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 왜냐하면 금이라는 것에 딱 태환되는 형태로 달러가 존재했을 때는 1달러는 몇 온스의 금, 또는 몇 온스의 금은 몇 달러, 이렇게 이제 고정이 돼 있었는데 1940년대부터 풀렸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게 1970년, 71년 닉슨 쇼크 때고, 그 이후로 정부가 그냥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면서 정치권에서 이제 막 합의만 하면은
이후에는 무제한적 완화나 아니면 구제금융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신규 화폐를 막 공급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정치권에서 중앙은행으로 넘어오고, 그럼 중앙은행도 좋아, 우리도 그러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돈을 풀어야겠어 이러면서 모럴 해저드가 여기로 전이되고, 그게 은행들로 전이되고, 그게 민간으로 전이되고, 우리들도 지금 그래서 개인 단에서도 보면은 지금 투자하는 거 보면 막 미수거래 엄청 많이 하고, 레버리지 ETF 투자 많이 하고, 빚내서 투자하는 B2 영끌 이런 게 너무나도 당연시 돼버렸어요. 이런 도덕적 해이의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등장하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화폐라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채굴을 해서 이긴 사람만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거고, 현대의 화폐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반대급부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현대 금융의 실패가 비트코인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 두 개는 지금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대체일 수도 있겠죠.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이제 두 개가 같이 융합되면서 사람들의 대체재가 늘어나는, 옵션이 늘어나는 형태로 같이 성장할 거라고는 보지만, 어쨌든 트렌드로 봤을 때 하나는 지는 트렌드, 하나는 뜨는 트렌드,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제가 가장 이제 걱정하는 나라죠. 제가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이 제조업 강국인데, 제조업 강국이지만 사실 그동안 제조업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중국에 빼앗겼었어요. 중국이 저가에다가 국가 보조금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력까지 따라와서 퀄리티도 괜찮아졌기 때문에 반도체, 배터리, 원전 건조 능력, 그 다음에 철강, 조선, 백색 가전까지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 중국 업체들이 전 세계 점유율로 굉장히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은 사실 7, 80년대 워낙에 경기가 떡상했던 그 엄청난 대부흥기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아직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위기의식이 없어요. 맨날 뉴스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많이 뺏겼고, 경기 다 따라잡혔고, 경제성장률 지금 경제성장률 0%대고, 뭐 인플레이션 터져서 지금 사람들, 서민들 살기 힘들고, 이런 얘기 나오지만 여전히 서울 부동산 집값은 올라가는 걸 보면 아직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살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가 지금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취직 어렵고 지금 물가 비싸고 내 집 마련하기 힘들고 다 맞는 말인데, 그만큼 부모 세대에서 물려받을 자산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정기가 유지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순간이죠. 언제나 인생에서 호사다말하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같이 오고, 내 삶이 너무 평탄하고 좋을 때, 행복할 때가 가장 위기예요. 사실상 저 멀리에서 뭔가 소용돌이가 다가오고 있는 걸 우리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하고, 그 다음에 4050 세대가 엄청난 세금을 나라에 납부하면서 지금 나라를 부강하게 지금 바치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버티고 있고, 그리고 2030 세대는 지금 물려받을 자산이 있으니까 괜찮은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언젠가 끝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가 절치부심하지 않으면 중국한테 뺏긴 거,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에 뺏기고 있는 이런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계속해서 잃어가면서 점차 GDP 성장률 0%대 계속 유지되고, 일본같이 장기 저성장에 빠지고, 디플레이션, 잃어버린 30년이 또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 무너지고, 이제 뭐 주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는 자산이고, 그 다음에 무기명 자산이고, 무기명 자산이라는 건 여러분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죠. 또는 골프 회원권 있으신 분들도 알죠. 무기명이 더 비싸다는 거. 무기명 자산이라서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등기 칠 필요가 없는 자산이잖아요. 좀 더 파보면 아시겠지만 기술적으로 이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보관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이동의 자율성이 굉장히 높고, 진위 여부 판단하기 쉽고, 그 다음에 쪼갤 수 있고, 쪼개는 거 굉장히 쉽고. 예를 들어 금이라고 치면, 이게 금덩이라고 치면은 이거 가지고 커피 어떻게 사 먹어요? 커터칼로 가져가지고 이렇게 쓱 도려낸 다음에 이렇게 커피 한 잔이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1억 분의 1 단위로 잘게 쪼개가지고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고, 돈으로서 봤을 때 굉장히 기능적으로 뛰어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뛰어난 기능은 바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부동산에 다들 좀 올인하고 있죠. 국부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집은 너무나도 독특한 자산이에요. 내가 너무나도 여기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도 굉장히 큰 자산인데, 똑같은 비중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즉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큰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상급지에 살고 싶어 하죠. 상급지에 살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너무 좋아요. 집도 너무 좋고, 커뮤니티도 좋고, 학군도 좋고, 편세권이고, 주변 이웃들하고도 너무 잘 지낼 수 있어. 너무 좋고, 그냥 다 좋아. 여기 꼭 들어가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고, 여기 사면은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하는 큰 기대가 같이 있는 게 아파트, 부동산의 특성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일본
일본도 부동산이 장기 성장이 꺾이고 호황이 끝났을 때 거품 빠지면서 무너졌거든요. 중국도 5년 전에 부동산 경기 무너지면서 지금 이렇게 저성장으로 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출산율 이렇게 저하되고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침체기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부동산이 선별적으로 운명이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서울 상급지 뭐 이런 데는 여전히 올라가겠지만 서울이라 그래서 다 오르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지방 무너지고 지방은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한번 꺾일 때가 왔다고 저는 봐요. 당장 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선택지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지금 최근에 봤듯이 막 사람들이 금으로 달려가가지고 막 골드바 사고 실버바 사고 막 이러려고 하는 거 그거를 또 보게 될 거예요. 골드바 사려고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우리나라 금 가격 김치 프리미엄이 해외 대비해서 17%까지 높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정말 투자에 엄청 민감하고 영민한 건 확실해요. 외국보다 17%가 비싸게 사야 되는데도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뭔가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뭐가 쎄해. 환율 막 올라가는 거 봐도 너무 쎄하지 않아요? 이제 한번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올 것 같은데 그럼 뭐가 나를 살려줄 수 있냐 앞으로? 뭐가 살려줄 수 있냐? 나의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냐? 이걸 다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대중적 인식이 아직 우리나라가 엄청 낮은 상태예요. 미국이나 어떤 선진국하고 비교해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비트코인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알트코인 단타 치고 수익 내는 데 관심이 많은데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모아나간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 업계에서 지금 7년째 일하고 있는데도 제 주변에도 비트코인 이렇게 저처럼 모아나가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가 지금 완전히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 비트코인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금은 17%가 비싸도 막 사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지금 현재 4050 세대는 너무 부동산 주식 이런 데 오리엔트돼 있어서 비트코인을 관심도 없고 공부할 생각도 없고 이해하기 어렵고 근데 디지털에 신숙한 2030 세대 그리고 그 밑에 알파 세대는 이들이 이제 사회 주축 영역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대중 채택률이 확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몸에 있는 장기의 하나라고 생각한다잖아요. 그만큼 디지털에 친숙하고 왜 금이 반짝반짝 빛나고 예뻐서 이거 금반지인데 금반지가 반짝반짝하고 예뻐서 가치를 가지는 거야? 왜? 어차피 코드도 가치를 가지는 건데 이 얼마나 아름다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대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그 윗세대보다는 훨씬 쉽게 이해할 거고 이거 금보다 사실 기능적으로 뛰어나네. 여기서 말하는 기능은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고 금 가격도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코스피 지금 4천 뚫으면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부를 넘겨받을 거 아니에요. 베이비 부모 세대와 4050 세대 부를 넘겨받고 나서 이게 갈 그릇이 필요해요. 이 2030 세대가 사회 주축 영역으로 나왔을 때 이들의 부를 담아줄 그릇이 필요하다고요. 물론 주식과 부동산과 금 같은 것도 계속 역할을 하겠지만 여기는 이미 넘쳐 흐르고 있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주주서한에 쓴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그릇. 그래서 이 사람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 새로운 그릇으로서 비트코인이 2030 세대한테 엄청나게 관심이 받을 거다.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다락같이 많이 올랐던 서울 집값의 어떤 프리미엄을 부동산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 프리미엄.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전세가 굉장히 잘 발달해 있으니까 전세가가 실사용 가치고 집값이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라 보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살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 그러면 살고 싶은 욕구는 전세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집값은. 서울 뭐 좋은 아파트, 입지 좋은 아파트 값이 20억이다. 그러면 전세가가 요즘 한 12억, 13억 하잖아요. 15억 하나? 아무튼 전세가가 15억이다. 그러면 5억은 프리미엄이에요. 가격 이만큼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이 빠져나와서 집값이 12억으로 귀결되고 빠진 8억만큼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전 들어올 거라고 봐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훨씬 좋은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특히 중요하다. 이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4050 세대는 은퇴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자산 가지고 살면 돼. 근데 이제 막 사회 주축으로 나오는 2030 알파 세대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저성장에 빠진 국가 경제 그리고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가 버린 서울 집값 주식에 또 투자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새로운 신흥 자산이 필요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경제와 상관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뭔가 무기명 자산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코인이 아니라요. 비트코인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코인은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나머지 알트코인들하고는 아예 다른 특성이 있어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가치가 없어요. 사용 가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치예요. Wealth Preservatio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를 보존한다. 그 부를 보존한다는 말은 지금 재를 단위인 화폐 단위, 이 화폐 단위는 똑같이 유지되지만 그 단위당 가치가 떨어질 때 부가 희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의 가치가 희석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은 거죠. 어항에 엄청 수질 좋은 물을 넣어놨는데 수질이 안 좋은 물을 넣으면 넣을수록 조금씩 수질이 다 안 좋아지는 것처럼 100이라는 화폐가 발행돼 있는데 지금 화폐는 계속 풀리고 있단 말이에요. 0.1, 0.2, 0.3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화폐 단위당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금이 지금 있으시겠죠, 다들? 한 5천만 원 예금에 있다고 할게요. 그 5천만 원에 지금 예금에 부는 이자가 한 2, 3%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5천만 원이 내년에는 뭐 5,2만 원이 되고 뭐 5,3만 원이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이죠, 명목. 명목상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5,2만 원, 3만 원은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은 4,900만 원, 4,800만 원 어치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오르는 이유도 두 개가 있어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희소해져서도 있지만, 그래서 가치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돈의 양이 풀려서 물건과 재화의 가격이 반대로 급 상승하는 모네터리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같이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인플레이션은 모네터리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거나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김밥에 대한 수요 똑같고 짜장면에 대한 수요는 똑같고 그렇게 크게 탄력적으로 변하지 않는데, 돈의 양이 늘어나면서 돈의 가치가 희석되니까 반대로 짜장면 값이 올라가고 계란 값이 올라가고 외식값이 올라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더군다나 더 화폐가 너무 무분별하게 발행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영향을 받죠. 우리는 달러를 벌어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달러를 벌어와야 되는 입장에서 원화가 많이 풀리면은 상대적으로 달러가 귀중해지면서 원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나라같이 수출 주도형 국가, 국부의 거의 60, 70%가 수출로 우리가 이제 GDP를 올리는 나라인데, 달러를 잘 못 버는 와중에 더군다나 원화를 많이 풀어버리면, 즉 국채를 많이 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의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가치 여당 수단의 자산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그래서 투자를 열심히 하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금이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쎄해. 분명히 나는 이자를 받고 있는데 뭔가 거기서 말하는 쎄하는 건 이제 장바구니 물가 이런 거죠. 외식 한번 해보고 마트 가가지고 장 한번 봐보면 아는 거죠. 김밥이 분명히 작년에는 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8,000원이야? 콩나물 한 시루에 뭐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야? 막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싹 느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받는 2, 3% 또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으로는 이거 극복이 안 되겠는데, 그래서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 코인이나 보면 안 돼요. 비트코인을 봐야죠. 비트코인만이 유일하게 희소성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경화의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이 있는 거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기능이에요. 기능. 그러니까 유틸리티, 사용성이라고 하죠.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우리 기업도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이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뭘로 돈을 버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빨리 늘어나냐, 이거 가지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서 주가를 판단하듯이 알트코인들도 알트코인이 어디에 쓰고, 그래서 이 알트코인이 어디에 쓰여서 수수료가 어떻게 발생하고, 그게 이 알트코인을 발행한 회사의 매출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이게 어떻게 늘어날 거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똑같은 코인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